만약에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게 사회적인 기준과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꾸준하게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조금 달라도 잘 살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민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12년 동안 왜 같은 이발소에서 같은 이발사에게 같은 헤어스타일을 12년째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루틴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 지금과 같은 옆머리와 뒷머리를 쉐이빙을 하고 굉장히 짧게 머리를 쳐서 올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미군 스타일의 헤어스타일 하게 된 게, 제가 통역장교로 복무를 시작하면서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게 됐습니다. 장교로 복무하신 분들 혹은 부사관으로 복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군 두발 규정이 이제 장교들의 경우에는 베레모를 썼을 때 옆과 뒤가 깨끗하게 단정하게 튀어나오지 않으면 괜찮다 정도의 약간 러프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만 벗어나지 않으면 조금은 윗머리는 조금 길러도 되고 특별하게 이렇게 튀지 않는 이상 괜찮게 그냥 허용을 해주는데요. 저도 20대 때에는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헤어스타일로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 유명한 헤어숍도 가보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이제 어떤 레퍼런스를 찾아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의 헤어스타일에 정착하게 된 게, 저는 지금의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제 취향에도 맞고 실용적이고, 머리를 깎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2주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옆머리와 뒷머리를 깔끔하게 밀고 단정하게 머리를 자르고 나왔을 때 굉장히 상쾌하고 뭔가 스스로 더 나답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어떤 저의 취향을 찾고 그것을 반복해서 누릴 수 있다면 삶에 굉장히 큰 행복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이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나 회사에 있을 때 어떤 조직 안에 있을 때 굉장히 챌린지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사실 남의 헤어스타일 가지고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저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셨던 분들의 요지를 좀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일단 너무 튄다 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머리를 자주 자른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사실 이제 지금 제 헤어컷 비용이 한 번에 이제 4만 원을 내고 있거든요. 이 4만 원이 사실 12년 동안 4만 원을 똑같이 내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물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데, 12년 전에는 제가 생각해도 비싼 축에 속하는 그런 비용이었죠. 근데 저는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 비용을 주고 한 달에 2번씩 머리를 자르는 게 괜찮다,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작은 사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다른 게임을 한다거나 다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생활은 거의 하지 않거든요. 제게 오직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 무게 치는 거고, 그것조차도 많은 액세서리나 보조기구나 어떤 영양제나 보충제나 이런 것도 사실 저는 거의 다 안 먹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 씀씀이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한 달에 8만 원 정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한 달에 한 번 머리를 자르는 것도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예전에는.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셀프 케어나 자기 관리하는 게 이제 조금 대세가 돼서 요즘 특히 젊은 분들은 더 자주 관리를 하시는 것 같지만, 저 때만 해도 특히 이제 제가 서울대 대학원에 있을 때만 해도 2달씩 머리 안 자르신 분들도 많았어요. 더벅머리죠, 더벅머리. 그런 상태인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왜 2주에 한 번씩 머리를 잘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 괜찮은데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에게 시비를 걸고 저에게 뭐라고 하고 그건 잘못됐다라고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하고 훈계하려고 하고 그런 점이 사실 한국의 조직 내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어떤 누군가의 취향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혹은 그 피해가 굉장히 미미하다면 그 누구도 그 취향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취향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배경이나 어떤 자기가 접해온 경험에 따라서 너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잘 안 보지만 그런 거를 좋아하고 덕질을 한다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냥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이 따로 없어요. 왜냐면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이고 타인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무언가를 좋아하고 즐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피드백을 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제 헤어스타일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거슬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는 사실 제 머리가 이게 미군 장교 스타일이고 사실 딱히 이제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뭔가 날티가 난다. 뭔가 반항적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른 이제 선임 장교분들이 원하셨던 머리는 무개성한 조금 더 깍두기 머리라고 하죠. 그냥 정말로 짧게만 잘라놓은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길 원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뭐 큰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지만 계속해서 왜 너는 이렇게 좀 튀려고 하냐 조직에 적응을 안 하려고 하냐라는 식의 피드백을 계속 받았던 것 같고 이게 저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저도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똘끼가 있었고 약간 반골 기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감내하면서 지금의 머리 스타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회사에 간 이후에도 처음 이제 들어갔던 회사가 CJ ENM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엔터 쪽 대기업이었는데 CJ 쪽도 좀 문화가 유명해요. 잘 구는 걸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CJ ENM이 이제 엔터 회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개성이나 좀 취향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존중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CJ ENM이 커온 역사를 보면 조금 더 작은 방송 회사들을 계속 기업 인수합병을 하면서 되게 컸었고 그 작은 회사 출신 분들이 굉장히 하드한 그런 업무 환경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소라고 부르는 열악한 환경에서 구르면서 일해왔기 때문에 후임이나 신입들을 이유 없이 갈구는 그런 문화가 꽤 잔존해 있었던 조직이었어요. 그런 조직에서도 제 헤어스타일이 말이 많이 나왔었죠. 왜 그 돈을 주고 머리를 자르느냐? 왜 그렇게 자주 자르느냐? 왜 튀는 헤어스타일을 하느냐? 왜 이렇게 교포같이 구냐? 미국인처럼 구냐? 이런 얘기들을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반복해서 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군대보다도 더 회사라는 조직에서 이런 사적인 영역에까지 과도하게 훈수를 놓고 시비를 거는 이런 행위들이 잘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회사에서의 그런 커리어를 길지 않게 마무리를 하고 나와서 제 비즈니스를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답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이해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 게 우선이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유행인 것들 이런 것 트라이 해보고 거기에서 나랑 맞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게 되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면 그 취향을 바꿔 나가는 게 나다워지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경우에도 무슨 헤어스타일 가지고 이렇게 유난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말이 많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깎는 게 제 기분 상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걸 일찍 알았고, 그래서 그만큼의 투자를 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서 제 취향을 향유해 왔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불편해하고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반드시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 내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싶다, 그런 결심에 도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게 사회적인 기준과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꾸준하게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름을 조금 덜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저와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고 싶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사는 지역 혹은 속해 있는 조직 내에서만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대중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런 목적이 있는데, 남들과 조금 달라도 잘 살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절대 남들이 강요하는 기준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